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이번 학기에는 실강으로 처음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 일단은 녹화본으로 제 첫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학교 계획에 의하면은 아마도 한 9월 추석 전까지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혹은 뭐 2주차 짝수차에는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도 뭐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이제 학교 사정에 따라서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녹화본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교재가 있어요. 자, 교재는 이제 병원 경영학이죠. 우리 수업 안 보이나? 우리 수업 자체가 뭐냐 병원이죠. 병원 경영학이 보일 거예요. 가려지나? 이렇게 보이죠. 음. 자, 보이죠? 예. 요 책인데, 요게 이제 저희 수업에서 쓸 책이고, 책이 좀 두껍긴 해요. 고문과학 책인데, 요게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도 사용했었던 책입니다. 예, 사용했었던 책이고, 뭐 받아서 쓰실 친구들은 받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4판까지 나왔는데, 4판으로 그냥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를 이번 학기에는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사용을 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요거를 쓰겠다. 뭐 지난 학기에도 교재가 있긴 했지만 자, 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이제 같이 할 게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여러분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가장 흔한 과가 경영학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뭐 하면은 뭐 경영학 한다. 뭐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건학도 했지만 경영학으로도 이제 석박사학위는 경영학으로 받았고 굉장히 흔한 게 경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경영이 다 섞여요. 뭐 일반적인 경영학도 있고, 뭐 호텔 관광에 관련된 호텔 경영도 있고, 병원 경영도 있고, 뭐 테마파크 경영도 있고, 뭐 레스토랑 경영도 있고, 아니면은 뭐 B2B 그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해갖고 어떠한 국가기관에 관련된 어떠한 그 경영도 있고 아주 다양하단 말이에요. 경영도 뭐 대입학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병원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경영이라는 것 자체는 글쎄요, 제 생각에 저도 물론 경영학을 공부를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원래 누구한테 제일 필요한 거냐면은 그 회사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오너들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학문이 더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 배우긴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배울 거고 우리는 특별히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한다 이제 병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병원 경영에 대해서 한번 잘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저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제 PPT는 지금 올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책하고 똑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PPT가 아니라 저기 출판사에서 어느 학교에서 뭐 이런 수업을 하면은 그 담당 교수들한테 이 책의 내용 정리한 PPT를 줘요, 실제로. 예, 강의 자료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옮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책하고 동일한 내용이니까 뭐 굳이 PPT에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PT 보면서 책을 보시면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저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올리지 않는다. 왜 올리지 않느냐? 이거 올려버리면 그 책 하나도 안 보고 PPT만 봐요. 대부분 학생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학습하는데 별로 크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시험은 뭐 이제 우리는 이제 능력평가 시험이라고 하는데 중간 기말 쉽게 해서 중간 기말 2번 있고 과제 비슷하게 있습니다.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과제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뭐 그거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제 혹은 퀴즈로 진행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시간이지만 원래 보통 첫 시간에 소개하고 과목 소개하고 하는데 우리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뭐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병원 경영의 기초에서 책에 보시면 책 몇 페이지냐 그러면은 이것이
아마 제일 처음에서 챕터 1일 거예요. 예, 챕터 1 책 있으시면 자, 의료와 병원부터 해서 쭉 나오죠. 예, 의료와 병원, 뭐 병원 경영이란 근데 챕터 2가 먼저 나왔나 이 책은? 뭐 이렇게 병원 경영의 학문적 기초 이거 언제 쪽을 보낸 거냐 이분이? 에헤 조금 애매하게 보내셨네. 잠깐만요. 1장. 잠시만요. 뭐 이렇게 그냥 해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챕터가 1부터 해서 쭉 해서 보통 이게 한 14장 정도 챕터까지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요 PPT로 한번 설명을 하고 책에 관련된 내용을 뭐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PPT로 설명을 하면 요거를 올려야 되나? 한번 제가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일단은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올려되면은 제가 아까 안 올린다 그랬는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든지 뭐 그건 제가 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시작을 하면은 일단 이거는 뭐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때 쓰는 건데 뭐 경영이란 무엇인가부터 정의가 들어가죠. 이거 옛날 거 PPT 보냈나 보다 이 아저씨가. 예, 어쩔 수 없지.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뭐 경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을 쓰죠.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 조직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결국은 뭐예요? 자원을 잘 활용해요. 근데 그 자원이 어떤 자원이다? 인간이에요. 인간의 노동력 같은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뭐 어떠한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연료가 될 수도 있고 재료가 될 수 있는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좋은 산출물, 결국 무슨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 거죠. 나오도록 계획하고 필요한 조직을 짜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조직을 짜고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조정하면서 결과를 검토하고 통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활동 뭐 이렇게도 씁니다. 자, 요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알죠. 특히나 전략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 해보시면 알잖아요. 옛날 옛적에 아저씨들이 하던 스타벅스랜다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이러한 뭐 게임들이 있었죠. 지금은 거의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군대를 만들어서 유닛을 뽑아서 뭐 싸우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경영이에요. 쉽게 얘기해 갖고. 자, 그것을 하려면 뭡니까? 내가 자원을 채취해야 되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떤 유닛을 만드는데 쏟아 부어야 되느냐, 양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유닛을 뽑아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경쟁자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뭐 손으로 하는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지형 지물을 이용한다라든지 그들의 유닛하고 상성되는 유닛을 뽑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싸워갖고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전략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전략 쓰죠. 경영이 결국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얻어내느냐. 그래서 자원만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인 좋은 산출물,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죠. 쉽게 해갖고 뭐 어떠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미네랄을 막 써갖고 뭐만 뭐 한 그 유닛만 만든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만드는 것까지는 다 돼요. 하지만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질 수가 있겠죠. 게임에서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가 중요한 단어냐 그러면은 자원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원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럼 이 결과물을 만들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 중에서 물적 자원이 있고 인적 자원으로 나눠지는 거고 결과물이라는 것들도 어떤 결과물이냐 유형적 결과물이 있느냐 무형적 결과물이 있느냐로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 자원을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중간의 프로세스 그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쉽게 해서 미네랄 100개를 갖고 뭐 유닛 어떤 거 하나만 드론만 뽑을 것이냐 아니다 이것저것 다 뽑아야 된다 하면 그 전략 상황에 맞춰야 되느냐
변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서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 필요한 요소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사람, 자본, 전략,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그랬죠. 내가 어떠한 재료만 갖고 미네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인간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비스업들, 의료 쪽이나 아니면은 호텔 관광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사람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계 같은 기계로서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쉽게 해서 뭐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해 갖고 뭐 기계가 인간의 일을 뭐 거의 대신한다 그래도 인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자, 마찬가지로 그런 게 필요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이 더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예. 경영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예, 당연한 거죠. 돈. 돈이 있어야지 뭘 하죠.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싶어도 떡볶이집을 차릴 돈, 떡볶이 재료를 살 돈, 알바생한테 줄 돈이 필요하죠. 돈을 벌어서 굴린다고 해도 초기 자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 내가 얘기했던 그 중간에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경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전통적 개념으로 이거는 좀 약간 좀 엉성하게 써 있는 거고 전문가들이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엉성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인적 사람이 필요하고 자본 돈이 필요하고 전통적 개념에서는 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땅은 뭐예요? 쉽게 해서 가게를 낼 자리라든지 회사를 차릴 자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에다가 정보가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 땅이라는 세 번째 유형적인 어떤 공간이라는 게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 뭐 그 정도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어떠한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느냐.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써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경영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무엇을 경영하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인적 자원, 재무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가장 커다라는 거는 뭐예요? 인적 자원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재료, 물적인 자원이 있고 뭐 정보 자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다 해서 목표 달성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호텔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건 이거예요. 인적 자원, 뭐 재무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크게 묶어서 자원이구나. 자원이 이렇게 돼 있구나. 자원이 무조건 뭐 석유나 석탄 같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돈이나 혹은 정보 같은 경우도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구나. 요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프로세싱을 시켜갖고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느냐, 목표 달성을 이루느냐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요 5개 단계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요 5개 단계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막 덤벼드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직을 하고 그러니까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지휘를 하고 그리고 그게 결과치나 무엇에 된거에서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안 돼 이거 거기까지는 하지 마 거기까지는 하지 마 이러면서 조정 통제를 통해서 목표 달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경영이다 한다. 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경영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활동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건 여러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첫 시간이니까 경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본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 예. 예, 원료, 뭐 생산 설비, 기술, 컴퓨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요거를 원래는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예. 자본이라고 쓰지는 않는데 뭐 이쪽에서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뭐 캐피탈 자본, 자원, 뭐 인간, 그리고 뭐 기업가 정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중시 생각할 것은 인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영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 전략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뭐 경영자에 관련된 거에 등장하는데 이게 아마 제 3판에 관련 3판 거에 대한 PPT를 이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뭐 책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근데 1장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면 아마 책 1장이 의료와 병원,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옛날 한 버전 전 책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있는 이 PPT는. 그래서 요거 다 책에 있는 원래 있어요. 그런데 막 뒤섞여 있어요. 뒷부분 한 중간 부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챕터 2 정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첫 시간이니까 이런 건 뭐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구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경영자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경영자라는 게 필요한데 경영자는 누구를 경영자라고 하느냐? 사장이 경영자입니까? 아니죠. 네, 사장도 경영자예요. 네, 경영자는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부터 해갖고 공장장, 병원장, 또 대학 총장, 뭐 슈퍼마켓 주인, 뭐 이런 사람들 다 경영자예요. 주부도 경영자가 될 수 있죠. 결국 경영자는 무엇이냐면은 조직이 있죠. 어떠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 통제하는 사람. 앞에 얘기 나와 있었죠. 여기에 요거 중요하겠죠.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계. 요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요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예. 자, 그래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영자들의 가장 핵심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자원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어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월급을 받고 그 정도 연봉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악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명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말단 직원이 잡혀갑니까? 아니죠. 이재용 부회장이 잡혀갔죠. 지금은 회장인가요? 자, 그런 식으로 어떠한 최고 경영자면은 그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 반면에 최고의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 및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을 유인하는 사람들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를 어떻게 분류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개서 좀 신경 써서 보실 거는 뭐 일선 경영자, 중간 경영자, 뭐 최고 경영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일선 경영자라는 거는 현장 감독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현장 감독 무슨 반장이라든지 어떤 공사하고 있으면 반장님에서 반장 있잖아요. 계장. 그래서 실무적인 일에 붙어갖고 일을 하는데 앞서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일선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중간 경영자는 뭐 부장, 팀장, 과장처럼 중간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사진급들 하고 일반 노동자 계층 중간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간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뭐 아니면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병원으로 치면 뭐가 되겠어요? 최고 경영자는 병원장이 되겠죠. 병원장이 될 것이고 혹은 뭐 행정부원장, 부원장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 중간 경영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예, 계장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됐고 계장은 요새 없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뭐 일선 경영자 하면은 병원은 많지는 않죠. 일선 경영자들이.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 처음에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자의 역할 하면 경영자의 역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인관계 역할부터 해서 뭐 정보관리 역할, 의사결정 역할 이렇게 해서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대인관계 역할이라는 건 남들 간의 관계에 관련된 역할이죠. 뭐 조직의 대표자라든지 조직의 리더라든지 외부와의 연락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조직의 대표가 되면서 외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어떠한 일거리를 따온다든지 어떤 계약을 맺는다든지 대인관계 역할이 있겠죠. 두 번째는 정보관리 역할이 있겠죠. 정보의 청취, 전파, 대변자죠. 그래서 최신 정보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보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위에 뭐 어떠한 정치권이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뉴스를 위에서부터 나오는 거를 듣는다든지 무슨 정보관리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 경영하는 사람에서는 항상 무엇이 따르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라요. 근데 그게 무슨 권한과 무슨 책임이냐면 의사결정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권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당연히.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양이 많아요.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많아요. 사장이 많죠. 한 조직이에요. 다른 조직하고 섞으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과장이 중소기업 사장보다 더 큰 의사결정 역할이 있기도 해요, 실제로.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제가 말한 한 조직 내에서 동일한 조직 내에서 당연히 사장이 과장보다 역할이 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많겠죠. 반면에 또 뭐도 많다? 책임도 많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자, 의사결정 역할에서 기업가의 역할, 뭐 분쟁 조정자의 역할, 자원 배분자의 역할, 교섭자의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 쉽게 보시면 기업가의 역할, 어떤 의사 결정을 해요. 내가 이번에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 우리 기업이 아니면 어디하고 M&A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하는 기업가의 역할, 분쟁 조정자의 역할, 부서들 간의 밑에서 다툼이 일어났어. 그랬을 때 어느 부서들 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런 역할. 예를 들어서 인사과하고 아니면 회계팀하고 마찰이 일어났어. 같은 회사 내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자, 자원배분자의 역할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기업에 뭐 인사부서도 있고 뭐 총무부서도 있고 뭐 구매부서도 있고 많죠. 병원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 진료부서 있고 간호부서 있고 행정부서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눠져 있겠죠. 그리고 진료지원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 그 병원이 갖고 있는 그 재원이 돈이 한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진료부서에서는 어떤 의료기기를 더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행정팀에서는 우리 컴퓨터 한번 싹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간호부서에서는 간호사들 더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뭐 진료지원부서 중에서 뭐 공급실이라든지 관리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가를 더 보충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다 못 들어두죠. 돈이 뭐 무한대로 많으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영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냐가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 출신이라고 진료부서에서만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나머지 부서는 다 무시해버린다. 뭐가 생기겠습니까? 마찰이 일어나겠죠. 더럽고 치사해서 일을 못하겠다부터 해서 병원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의사만 갖고 병원이 굴러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간호사만 갖고 굴러가냐? 그럴 수도 없죠. 행정부서만 갖고 굴러가냐? 그럴 수도 없단 말이야. 다 같이 톱니바퀴에 이렇게 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원 배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중요하다는 역할이죠. 그리고 뭐 교섭자의 역할, 어떠한 뭐 외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내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경영자들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거는 뭐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뭐 일선 경영자 했을 때 뭐 최고 경영자는 뭐 상황 판단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장 팀장은 인간관계 능력이 가장 필요하고 일선 경영자들은 뭐 현실 실무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권한하고 책임 관계로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내가 많은 권한이 있어요. 많은 책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판단을 한 번 잘못하면 그 엄청난 책임을 누가 씁니까? 내가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게 누가 많아요? 최고 경영자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것보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야. 자질구레한 게 아니라 커다란 거를 판단을 해야 돼. 왜냐? 판단을 못했을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우리 회사에 그대로 넘어올 것이니까 그런 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일선 경영자 가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나 책임 같은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다 자그맣게. 하지만 우리 회사가 막 무너질 정도의 어떠한 나한테 어떠한 판단 권한이 있다라든지 책임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과장이 회사를 말아먹을 만한 어떠한 권한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 몇백억짜리를 계약을 내 사인 한 방으로 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일을 잘하면 되는 거죠. 현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하냐. 현장 실무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다가 경력을 쌓고 부장이 되면은 인간관계 능력이란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은 최고 경영자고 일선 경영자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로서의 능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뭐 입사한다. 경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회사나 병원에 입사한다. 그랬을 때 제일 나는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 없어요. 입사하는 시점에서는 그닥 쓸모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해갖고 올라가면은 이 능력이 큰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당장은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럼 당장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현장 실무적인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들어가서 나한테 주어지는 일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뭐 여기서 뭐 최고 경영자부터 일선 경영자까지 해서 뭐 개념적 자질, 뭐 인간적 자질, 전문적 자질 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경영 마인드가 이제 까지 하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나? 자, 그래서 이제 경영 마인드라는 게 등장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경영을 잘 하느냐? 뭐 여기 보면 뭐 경영자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뭐 적게 활용하고 뭐 최대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투입 최대 효과 당연한 얘기죠. 네. 효율성과 수익성 뭐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요약한 걸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경영을 하는 거의 가장 핵심 개념은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성. 자, 무슨 얘기냐? 내가 10원 투자해서 100원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90원 투자해 갖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원 투자해서 100원을 벌어야지 내가 1000원 투자해서 900원 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떠한 효율성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느냐. 자, 그러니까 투입은 최대한 적게 하고 효과는 최대한 크게 하고 싶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 고객 중심 마인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객이 만족을 해야지 우리 물건이나 우리 서비스를 계속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제가 만족에 관련된 경영학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설명을 하겠지만 고객 중심 마인드의 핵심 개념은 고객이 만족하면은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재구매 및 재사용할 것이다. 재구매 및 재사용을 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 긍정적인 입소문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고객이 어떤 충성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외부에서 좋은 입소문을 들은 새로운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업의 수익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뜻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경영 마인드는 쉬워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돼요. 드리는 거에 비해서 많이 벌어요. 내가 1000원 투자해서
기본 웬간한 경영하는 사람들은 1,000원 투자해서 만약 1,500원을 버는데 나는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 1,000원 투자하면 1,600원을 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500원 버는 경영자들보다 훨씬 더 뭐가요? 능력 있는 경영자예요. 되게 심플하단 말이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영자 마인드하고 밑에서 일하는 그냥 그런 노동자들 마인드하고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맨날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당연하죠. 경영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인적 자원, 하나의 자원, 기계 부품으로 생각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부품처럼 본단 말이야. 인적 자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끊고 다음 PPT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